네, 오늘도 빼놓을 것 없이 중요한 정보들만 모아놨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세 종목입니다. 오늘은 목표가가 2개 올렸고요. 신규 목표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진펜트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관련해서 목표가를 더 올리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많이 내리고 있는데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과연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해운 관련해서도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벨업 이후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이 눌림목 매수 시기가 될 수 있을지 일회성 이익이지만 시가총액 39% 규모라면 큰 돈이 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쪽에서는 이번엔 데브 시스터즈가 되겠습니다. 쿠키런의 제도약과 관련된 시그널이 잡혔나 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전해주시죠. 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내고 있을지 종목에 대한 집중도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이익의 레벨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소화기약회에서 진펜트라의 저력이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진펜트라는 기존의 램시마에 대한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한 약물인데요. 그래서 자가 투여도 가능하고요.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염증성 장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25년간 여기에 사용됐던 것이 램시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올해 진펜트라는 4월에 3대 PBM 중 하나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PBM에서도 함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진펜트라에 대한 출시가 좀 순항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에는 3,24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진펜트라에서만 내년에는 8,636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펜트라를 포함해 다수의 신규 시밀러를 통해서 내년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오늘장 상향됐습니다. 네, 관련 차트로 셀트리온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셀트리온 주가 흐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 들어간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일단 올해 들어서는 꾸준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7만 원선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셀트리온인데요. 이번에 아스코 모멘텀들도 있고요. 이뿐 아니라 이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KB증권 리포트고요. 일단 공시를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장 4척의 VLCC 매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상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선주에게 매각을 했다는 공시였는데요. 일단 거래는 내년 5월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매각 수입은 6,308억 원, 그리고 이번에 얻는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은 2,697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 공시 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 리포트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이 분명하게 일회성 이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에 대한 영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가총액의 39% 규모라는 점에서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각 수익 규모가 대한해운의 총차입금 25.8%를 줄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지난해 탱커선의 전체 이익의 거의 20배에 달한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해당 선박들은 장기 계약 종료 이후에 스판 영업에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매각을 통해서 줄어들게 되는 영업이익도 85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매각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 목표 주가 2,8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최근에 해운주들 또 이 상하이 운임지수와 관련돼서 좀 연결이 있죠. 그래서 상승세를 잠시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5월 차트 함께 오르면서 이후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122동 평균선도 함께 상회하는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주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데브 시스터즈고요. 오늘 IBK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쿠키런 모험의 탑 다음 달 26일로 이 글로벌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캐주얼 액션 장르인데 글로벌 CBT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사전 예약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싱글과 협동 콘텐츠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 게이머층이 넓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하반기에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도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쿠키런, 이 데브시스터즈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진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사업이나 비용의 효율화 등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쿠키런 IP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되면서 영업 비용이 감소했고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경영 쇄신이 지속되면서 과거의 재무 실적에 대한 악화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제는 잠재적인 성장력에 주목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모습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6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차트인데요.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과 관련해서 최근에 분위기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역시나 올해부터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조정과 다시 한번의 상승을 통해서 고점을 높여왔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조정받은 구간 속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르게 될 수 있을지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